일단 미국 쪽 우리가 뭐 그동안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얘기하다가 최근에 이제 AI5, M7이 됐든 AI5가 됐든 대부분 이제 AI였고 일본 사무라이 7의 주축은 사실은 도요타 자동차하고 반도체 장비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게 유럽은 대부분 보게 되면은 그 제약사 또는 명품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좀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흐르는 거는 기술이란 부분 자체는 다 공통적으로 흐르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주식도 그렇고 일본 주식도 그렇고 유럽 주식도 다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하는데 모든 업종이 다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의 대표적인 기업 업종 자체가 지금 이제 주식시장을 끌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국내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대장주가 없는 거죠. 대장주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님 마침 또 나오시는 날 맞춰서 그런지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최근에 증시 상황, 경제 상황 좀 보겠습니다. 간밤에 무엇보다도 파월 의장의 입에 또 모처럼 주목이 됐었습니다. FOMC 3월 FOMC 이전에 이제 마지막 공개 발언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도가 높았던 것 같은데 큰 충격 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시장의 반응이 뭐 말해주듯이 파월 의장 발언 내용 자체가 뭐 기존에 하셨던 내용과 크게 벗어난 부분들은 아니어서 시장에 뭐 이렇게 서프라이즈도 충격도 안 줬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계속 강조되는 얘기지만 뭐 2% 물가 확신 뭐 그러실 때까지 일단 뭐 지켜보겠다. 다만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뭐 라스트 마일이라고 이제 물가가 이제 마지막 어떤 고비점에 와 있는데 그 고비점 자체를 잘 넘어갈 건지 아닐 건지를 연준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대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뭐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들이고 또 연준 입장에 오늘 뭐 성장률도 뭐 2%에서 뭐 3%뭐 이 정도 1분기 기록할 거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뭐 성장이 사실은 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제 서둘러서 뭐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긴축에 대한 긴장감 뭐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조금 오늘 언급을 했습니다. 너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논쟁 자체가 너무 길어지면 시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 듯한 어떤 뉘앙스로 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조만간 이제 또 물가를 보게 됐죠. 3월달, 4월달, 5월달 물가 한 3개월 정도 물가를 좀 확인한 이후 6월 정도에서는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 최근의 흐름을 보면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만 더 좀 확실한 증거를 보고 싶다. 하지만 올해 안에는 하지 않겠냐라는 거를 거듭 좀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채권금리 흐름을 봐도 그렇고 채권을 좀 확보해 놓으려는 매수하려는 흐름이 최근에 좀 짙어진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고점이 한 4.3,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고점 정도를 대부분 시장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뭐 4.3을 이제 넘길까 하다가 우려가 있었지만 사실은 또 다시 안정있는 4.1 수준까지 왔고요. 또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또 그 비제조업 지수, 또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조개 보면 조금은 이제 뭐 미국 경기 모멘텀이라고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숨고르기 비슷하게 뭐 나빠지는 건 아니긴 하지만 모멘텀이 더 강해진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부분이 아마 채권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요새 느끼는 거는 사실은 그 뭐 지난 11월에 우리가 뭐 파월 의장이 이제 FOMC 11월 FOMC죠. 이후에 뭐 에브리싱 랠리라고 해서 모든 자산 가격이 아마 들썩거렸던 작년 11월, 11월인데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에 뭐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고 금 가격도 그렇고 채권 가격도 그렇고 미국 주시장을 보게 되면 뭐 미약하지만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금리가 그래도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차피 올해 금리는 인하될 거다라는 어떤 심리 자체가 전반적인 자산 가격 자체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채권 금리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뭐 물가에 따라 좀 다시 들썩거릴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 경기가 완만하게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6월이 될 거다. 만약 그 신뢰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다시 금리가 튀겠죠. 근데 여하튼 아직까지의 컨센서스 자체는 6월이다라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향성은 내릴 거다라는 네. 쪽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것도 오르고 네. 위험자산으로 부르는 것도 오르고 뭐 다 지금 네.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요거는 뭐 달러 약세 쪽에 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예, 뭐 최근에 달러 지수 자체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은 안 하고요. 뭐 약간씩은 이제 내리고 있는데 그게 달러 약세라고 평가하기도 사실은 좀 애매한. 네. 뭐 지금 달러 지수기로 보면 여전히 103 정도 초반대니까요. 달러 약세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강세로 가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동성이라는 측면, 뭐 연준이 뭐 금리 인하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QT도 어떻게 보면 좀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는 부분. 또 오늘도 이제 22가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하지만 뭐 22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은 물가도 상당 부분 미국보다도 오히려 조금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경기 자체는 오히려 상당히 뭐 주식 시장이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경기 자체 성장률 보면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은 뭐 침체에 가까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들. 거기에 중국도 여하튼 지금 경기 부양 모습이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고 돈을 그래서 유독 뭐 지준율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계속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전 세계가 어떤 긴축의 모드에서 여하튼 조금은 완화적인 모드로 사실은 전환하는 이러한 기대감이 여하튼 그것이 또 유동성을 계속해서 시장에 더 풀려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전반적인 자산 가격 자체에는 사실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전반적인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긴 했는데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어제 이 롤러코스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상업용 부동산에 다시 한번 좀 위기를 가져오는 건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역시 불안한 리스크.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게 결국 뉴욕 커뮤니티 뱅크 쪽에서 이제 뭐 지난번에도 한 번 또 문제가 됐고 네. 어제도 또 이제 뭐 자본 조달을 한다고 해서 결국 폭락을 했다가 또 성공할 것 같으니까 또 이제 반등을 하고 하는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는데요. 이 상업용 부동산은 결국 우리가 뭐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계속 시한폭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한폭탄 자체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전적으로 경기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또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과도 사실은 무관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가장 큰 핵심 자체는 사무실 공실입니다. 공실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사무실 공실률 자체가 계속해서 만약 더 높아지고 만약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경기 자체가 당연히 안 좋아지는 수순이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가 이제 뭐 파월 의장도 이제 뭐 침체는 없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연착륙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사무실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정말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뭐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만든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의 내관을 건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 사이클과도 사실은 지금 맞물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미 연준 입장에서 사실은 금리를 그래서 사실은 더 지속적으로 끌고 이 고금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면 결국 누군가는 다치겠죠. 그 다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연준도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과도하게 긴축을 오래 끌고 간다라는 부분 자체가 또 다른 신용 위기를 사실은 촉발할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저희가 좀 점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지속적으로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그 안에서도 조금 위험하게 보는 게 오피스군요. 예. 네. 그러면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증시를 이끄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예.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고점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이어서 AI5 네라고 불리기도 하고 일본은 사무라이 세븐, 예. 유럽은 그래놀라즈. 예. 참 말들도 예. 잘 예.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저희 뭐 김치 세븐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우리도 좀 뭔가 이렇게 나왔으면 뭔가, 좋겠어요. 예.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업들의 특징도 좀 궁금하고요. 두 가지 조금을 강조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쪽 우리가 뭐 그동안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얘기하다가 최근에 이제 AI5에 들어가는 거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TSMC, AMD, 브로드컴 요걸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기술 혁신 사이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뭐 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팡 자체가 이제 그 매그니피센트 7으로 넘어갔고 이제 AMD로 넘어가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혁신의 과정 자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전후로 해서 뭐 SNS라든지 뭐 이러한 쪽 뭐 이러한 것들이 곽강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있는 매그니피센트 거기엔 특히 이제 그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테슬라로 대변되는 이러한 자율주행차, 전기차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도 세상을 이끌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조금 그것이 또 후퇴를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뭐 보조금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 부분 이제 조금 약간은 좀 후퇴하는 모습이고 그 자리 자체를 이제는 AI가 완전히 이제 차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미국의 뭐 주도주 자체가 계속해서 있긴 하지만 그 주도주 자체도 성격 자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하나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뭐 M7이 됐든 AI5가 됐든 뭐 이러한 종목들이 있고 대부분 이제 테마 그 AI였고 일본 사무라이 7의 주축은 사실은 그 도요타 그 자동차하고 반도체 장비입니다. 상사.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는 뭐 반도체 장비라는 부분 자체는 전적인 기술적인 혁신으로 사실은 뭐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고 또 일본의 정책적인 효과가 사실은 이 사무라이 7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도요타라든지 상사 주식 자체는 사실 일본의 엔화 약세하고도 사실은 맞물린 부분들입니다. 슈퍼엔저.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의 정책적인 효과가 분명히 들어온 거죠. 그리고 유럽은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게 유럽은 뭐 세브로 대변되는 이제 독일 그 반도체 뭐 이러한 부분들 IT 이러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은 그 제약사 또는 명품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좀 포함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흐르는 거는 반도체 기술이란 부분 자체는 다 공통적으로 흐르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미국 주식도 그렇고 일본 주식도 그렇고 유럽 주식도 다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하는데 모든 업종이 다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의 대표적인 기업 업종 자체가 지금 경제 주식시장을 끌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분위기, 그러니까 모든 업종이 골고루 좋아져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이 장세는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반도체가 됐든 간에 뭐 다른 어떤 또 AI가 됐든 간에 이러한 지금 기술 혁신과 관련된 쪽에서의 종목들이 당분간 시장이라든지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국내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대장주가 없는 거죠. 뭐 최근에 이제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반도체가 좀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딱히 뭐가 작년 같은 경우 뭐 2차 전지 뭐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조금 약간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들이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보면 대장주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닷컴 버블하고 좀 비교가 많이 네. 되잖아요. 근데 앞서서 성분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 매그니피센트 7 안에서도 이 기술 혁신 세부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라는 네, 면에서 네, 네. 과거의 닷컴 버블과는 약간 좀 차이랄까요? 다른 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 버블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가장 이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그렇죠. 같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듣는 거는 버블은 사실은 터져야 아는 사람들이고요. 다만 우리가 너무 버블 이제 뭐 경계는 해야겠죠. 그렇지만 너무 일찍 그 경계감을 갖고 만약 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사실은 상당 부분의 어떤 수익 자체를 얻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장애 요인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뭐 지금 미국이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부분 자체는 뭐 보기에 따라서는 버블일 수도 있고 또 고점에 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그 종목이라든지 또는
다른 자산으로 사실은 뭐 투자를 하기도 사실은 또 애매한 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자산 가격도 다 오른 상황들이고 해서 그렇게 보면은 뭐 버블을 뭐 제가 뭐 이런 말씀 터지기 전까지 그냥 뭐 하자 이러한 말씀보다는 당분간 그거를 어떤 리스크를 계속 보면서 투자를 사실은 조금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뭐 요새 보면은 각종 이제 과거 버블 당시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여러 가지 뭐 그 데이터라든지 차트들도 보게 되면 약간은 좀 뭐 속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빠를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2000년대 버블 정도의 그 수준은 아직 아니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이 그동안 여러 가지 좀 학습을 했습니다. 버블에 대한 어떤 학습도 사실은 해서 뭔가 조금 우려스러우면 또 조정이 나오고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버블이다라고 좀 얘기 드리긴 좀 어려운. 그러니까 올해 미국 주식시장 자체에 대해서 뭐 작년도 많이 없고 올해도 올랐지만 막상 이렇게 뭐 S&P 500이라든지 뭐 다우지수의 연간 수익 상승률을 보면 아직 그렇게 뭐 높은 뭐 두 자릿대 이렇게 가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조금 일부 종목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차익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시장 전반에 걸쳐서 뭔가 과도한 어떤 버블이 껴있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과거 그 2000년대 버블 우리 항상 얘기하죠. 그땐 꿈만 있고 사실 돈은 못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기업들 자체는 사실은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다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일 매번이나 매분기 지금 이익에 대한 어떤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의 어떤 상승 동력 이러한 것들이 체력적으로 분명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위원님 앞서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AI 붐에 같이 좀 갈 대장주가 좀 없는 게 다소 아쉽다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얘기를 조금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국내 수출 5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을 했고 반도체도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꾸준히 나오고는 있어요. 어떻게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부분에서의 어떤 지금 수출 자체 흐름 자체는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조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제가 오늘 자료에 차트를 하나 이제 준비를 하는데 지금 이게 최근 우리나라 총 수출과 반도체 수출 증가율인데 보면은 상당히 이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출 증가율은 회복은 되고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썩 뭐랄까 서프라이즈하게 뭐 좋은 부분들은 아닌데 반도체 수출만 보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2월달에 지금 조업 일수 자체가 1.5일 정도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달 반도체 수출이 한 67% 정도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들이죠. 특히 이제 그 국가별로 보게 되면 그 아직 전체적으로 2월달 게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미국 같은데 지금 반도체 수출이 보면 150% 정도 늘어났습니다. 2월달에만.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저희가 계속 부진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한 27% 정도 늘어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 같은 경우 1월 달이긴 하지만 한 200%가 사실은 늘어났습니다. 반도체 수치. 그러니까 지금 그 AI라든지 뭐 이러한 각종 그 IT와 관련된 그 투자 뭐 이러한 열풍이 이제 불면서 여하튼 우리도 그 수혜를 분명히 좀 얻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조금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는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좀 이제 뭐 최근 우리나라 주가에도 보면 이제 뭐 결국 이제 하이닉스만 조금 수혜를 보는 듯한 것 같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조금 이제 아직은 그 부분이 온기가 사실은 제대로 이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좀 아쉬운 그러한 상황들인데 전반적으로 흐름으로 봐서는 사실은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거는 그 요 화면상 우측에 있는 걸 보시면 우리나라 그 반도체 수출 자체가 상당히 빅사이클을 최근에 기록했을 때가 2017년, 18년 이때는 이제 4차 산업붐 뭐 얘기되면서 한데 그 빅사이클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좋았던 게 이제 팬데믹 직후에 열풍이 불었을 때 한 번 있었고 이제 최근의 흐름 자체가 만약 이 AI 사이클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좀 빅사이클을 조금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뭐 아직은 조금 뭐 뜨뜻미지근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이제 브룸버그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미국이 그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제 대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독일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네. 식의 어떠한 미국 측의 뉴스가 사실 나왔다라는 부분 자체는 여하튼 우리가 좀 뭔가 이제 좀 활기를 뭔가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자꾸만 이제 그 중국을 둘러싸고 미국의 어떤 그런 견제 속에 우리가 조금은 또 그러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은 이제 뭐 미중 갈등의 어떤 피해 뭐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에도 아직 그렇게 완전히 해소가 되지 못한 상황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양회를 통해서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제시를 네. 했고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민은행장이 추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모색은 하고 있지만 좀 실망이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뭐 결론적으로 봐서 약간 좀 실망스럽죠. 위원님의 의견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망스럽다라는 거는 뭐 중국이 이제 5%의 안팎의 성장률을 하겠다라는 네. 거는 뭐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그 정도 사실 뭐 높은 성장률이죠.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5%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중국 입장에는 상당히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뭔가 물건을 팔아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좀 더 강력한 또 중국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 자체를 조금은 해소시켜줘야 우리도 조금은 같이 덩달아서 뭔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5%에 대한 성장률 자체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5%라는 부분을 정말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더 핵심적인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5%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올해 뭐 목표이긴 하지만 재정 적자 목표가 작년과 동일한 재정 수적 GDP 대비해서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뭔가 5% 성장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또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저렇게 뜨뜻미지한 정책으로 가지고는 5% 달성을 하기 어렵다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시장의 실망감을 줬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또 시장이 조금 하나 더 실망했던 거는 지금 뭐 비구위원이라든 홍다 사태가 아직도 해결이 못 되는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또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추가적인 어떤 부실 문제 또 중국이 안고 있는 지방 정부의 부실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소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중국은 뭐 안개 속에 하다라는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실망감으로 좀 다가온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의 지금 시진핑 그 경제 정책 뭐 시코노믹스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요. 시코노믹스의 이제 핵심 자체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부유라는 분배 정책과 더불어서 고품질 발전 전략이라는 게 또 하나 이제 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이제 중국 나름대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올리겠다라는 이제 전략이긴 한데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3대 축 성장 동력이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태양광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그 중국의 전기차 생산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아마 생산 능력으로 보게 되면 아마 최고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중국이 이렇게 뭔가 이 핵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과잉으로 사실은 가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이미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2차 전지, 배터리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더 뭐 일부에서 벌써 이제 과잉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여기다 대고 사실은 이제 또 이거를 육성하겠다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과잉에 대한 리스크를 또 안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이 고품질 발전 전략에 대한 부분도 과연 뭐 중국이야 뭐 맞은 정책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같은 쪽에서 특히 이제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불리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 또 이제 중국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중국의 수출이 안 되는 것이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져서 안 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냐라는 부분 보면은 부자의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좀 요새 드는 생각이고요. 다른 이유가 있다. 네, 그 얘기는 중국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중국 성장률이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산업 쪽이라든지 제품 면에서는 상당히 좀 발전을 하고 있으면서 더 이상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뭔가를 팔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이 지금 대중국 수출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말씀드리는 고품질 뭐 발전 전략 뭐 그것이 꼭 3대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확산이 되겠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과연 우리와 경쟁력을 했을 때 우리가 중국을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앞으로. 딱히 지금 우리나라 산업에서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요새 또 드는 느낌은 뭐 요새 많이들 아시고 알리, 테무. 네네. 예. 이게 우리나라 내수시장을 그 침투율 자체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조사를 보게 되면 그 쿠팡 다음으로 사실은 이 알리가 이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자 수가 다른 우리나라 그 내수 그런 업체보다도 사실은 높은 2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저가 제품이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좀 작년 같은 경우 해외 직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중국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내수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고 내수 기업들 자체가 안 좋은데, 이렇게 중국이 이러한 그 초저가, 뭐 중국은 네 마리 용, 이커머스 네 마리 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필두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 내수 시장 자체를 이제 점령을 하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위협적인 요인이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뭐 막을 수도 없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거는 뭐 공정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중국 업체만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중국 업체가 가격도 가격이지만 최근에 제품의 품질 자체가 여하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그렇다 굳이 그거를 이제 거부할 이유는 사실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성장률이 안 돼서 우리가 중국이 못 파는 거냐, 중국이 산업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못 파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뭐 같이 혼재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점점 후자 쪽 자체가 상당히 조금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 경제, 우리 증시 뭐 이러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또 어쩌면 일종의 차이나 쇼크가 아닌가 좀 생각을 좀 요새 좀 드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정말 알리 이용자가 많아져서 네. 그에 따른 많아짐에 따라서 또 부정적인 네. 어떤 부작용도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말 중국 자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만 우리가 너무 좀 집중을 했었는데, 이 질 자체가 네. 중국의 품질 자체가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저도 좀 공감하는 내용이 있네요. 이 보고서 오늘 네. 의원님이 굉장히 많이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가져와 주시는데, 눈에 띄는 게 미국, 중국 증시간 모멘텀, 역전 분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눈에 띄는데요. 어떤 예.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요거는 이제 네. 전인대 전에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 변화를 사실은 좀 생각을 해서 좀 써봤는데요. 이제 워낙 미국 증시 자체가 많이 오르고 말씀하신 대로 뭐 버블이냐 과열이냐 네. 이러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는 그렇게 보면 조금은 좀 쉬어갈 수도 있는, 더구나 이제 6월 달 정말 금리를 내릴 거야 안 내릴 거야라는 어떠한 그러한 경계감이 조금 한두 달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조금은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갈 수 있는 뭐 그러한 어떤 국면이 왔다라고 보면, 중국은 사실은 그 2월 달부터 뭐 사실상 보면은 국부펀드를 동원해서 지금 뭐 중국 주식을 이제 공격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여하튼 성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을 계속 강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인대회 때 뭔가 조금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그 기대감은 크진 뭐 결론적으로는 없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중심 자체가 뭐 우리 증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상당히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야기의 어떤 거리 자체는 미국은 조금은 좀 소강 상태로 가고, 중국에 대한 얘기거리 자체가 상당히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관련주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전인대 요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지나고 보면 중국에 대해서 조금 아직도 조금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얘기드리는 어렵고, 여전히 불확실성 자체는 전혀 해소된 부분들이 없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의 어떤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오히려 역습을 하는 듯하게 우리 시장을 사실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은 이제 중국이란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바라보는 데 있어서 뭐 분명히 얘기거리는 분명히 많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경제나 증시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은 좀 뭐랄까요, 좀 진감인가 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고, 중국이 조금 더 강한 어떤 경기 부양책 이러한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인민은행 총재가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뭐 지준율을 더 내릴 수도 네. 있고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제가 하나 이제 좀 그 재정 정책과 관련돼서 하나 그래도 좀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올해 중국이 1조 위안의 그 장기 특별 채권을 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재정 수지 적재에는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1조라는 어떤 국채 자체가 발행이 되게 되면 그래도 그 효과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뭔가 조금 중국이 경기를 여하튼 떠받치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좀 하고 있고 그것이 정말 가시화될지라는 부분은 조금 한두 달 정도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작년에도 올해 변수 중에 특히 우리와 관련돼서 중국을 좀 많이 중요하게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강한 확실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오늘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불확실성도 가득한 속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 자산 시장이 좀 이렇게 올라온 면이 있어서 투자하는데 좀 더 생각이 많아지는 시점인 것도 같습니다. 현재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전략 세워볼까요?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뭐 이야기했고 레러티브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시장이 뭔가 레러티브 자체가 상당히 좀 풍성해야 사실은 주식이 여러 가지로 올라가는데 지금 뭐 AI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이제 계속해서 얘기거리가 되고 이제 그 다음의 주제를 찾는 이러한 노력이 분명히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 우리가 오늘 파월 의장 얘기도 얘기했지만 결국 금리 인하라는 또 다른 렐러티브 자체가 사실은 좀 강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이 3월, 4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과연 확인이 될지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조금 저희가 주목을 하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또 랠리를 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신뢰성 또 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부각되느냐라는 부분을 하나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중국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아직 저희가 뭐 중국에 대해서 큰 신뢰를 갖기는 어렵고 여하튼 최소한 중국에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최소한 완화되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것도 역시 한 2분기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좀 내놓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3월이고 그래서 한 4월 5월 요 시기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시의 랠러티브 자체가 상당히 좀 강해진다라고 하면 좀 올해 또 다른 2분기 중에 또 다른 어떤 랠리 이 가능성 자체가 조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그리고 AI의 그 다음은 무엇인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중국에 대한 부분의 내러티브 강화 앞으로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